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마트 해양 서비스를 위한 파스타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의 발표를 맡은 이노브리드 김바울입니다. 그래서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희 이노브리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요. 저희 2006년에 이제 창업해서 저희 2009년부터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했었고, 저희가 클라우드 관련돼서 자체 솔루션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제 파스타 관련된 사업도 이제 진행을 같이 하면서 파스타 전문 기업 인증이라든지 혹은 파스타 관련된 사업들도 이제 같이 이제 하는 회사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 관련돼서 저희 스마트 해양 산업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해양 융복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파스타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는지의 순으로서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 사업 해양 관련돼서 산업 동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선박이나 혹은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이제 1960년대부터는 이제 일반 선박과 이제 운항 이쪽에 머물다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ICT 기술의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선박, 향후에 무인 선박 이런 순으로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산업 혹은 배에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박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행을 시킨다든지 혹은 선박에 대한 안전을 또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해양 혹은 조선 이쪽 선박 관련돼서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국가 과제들도 많이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발생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분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이제 접목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들도 마찬가지 필요하게 돼 있고, 이것들을 결국에 운영을 하려면은 뭐 자기가 이제 혹은 배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보유한 그런 서버의 자원을 활용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서비스들과의 그런 연계도 필요하고 하는 다양한 이제 인프라적인 환경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적인 환경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도입해서 이용하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산업의 이제 변화와 이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의 요구사항, 스마트 해양 관련 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는지, 그래서 스마트 해양 관련된 대표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해양 관련 다양한 이제 산업에서 그런 ICT 기술과 이제 접목해서 뭐 스마트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항만 물류를 잘 관리하고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왼쪽에 있는 배가 이제 항해하는 과정에서 그 안전 운항 관련돼서 이제 서로 간의 배끼리의 충돌을 회피를 한다든지, 또 배가 운행할 때 어느 경로로 운행을 해야 또 최적 항로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되고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운행을 계획할지, 혹은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진단들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배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상에 있는 이제 관제 기지나 혹은 해양 센터에 같이 전달이 돼가지고
현재 운행 중인 선단들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운행 중인 선박에 문제가 있는지 원격으로 이제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이제 성능을 분석해서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ICT와 이제 인공지능 혹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빅데이터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스마트한 해양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선박을 운행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선박의 항해라든지 혹은 그런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선박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서비스 그 배 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배 운행 입출항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이제 개발사 세 군데가 저희 대표적으로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인공지능이 이제 카메라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변 선박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충돌 위험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이제 바다에 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다와 이제 육지에 이제 센터들을 이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고, 텐오션 같은 데에서는 이제 선박 운항 데이터들과 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해서 선박의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선박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혹은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해양에 대한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스마트 해양 개발하는 스마트 해양 사업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양 플랫폼의 사업 목적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제 조선 해양 산업 분야랑 IT에 대한 접목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큰 목표가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해운 산업, 그런 조선 해양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ICT 기술들을 도입해서 뭐 생산성을 혁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시스템을 자동화시켜서 자율운행 선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 해양 융복함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제 생기게 됐고, 결국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왼쪽에 보시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기 위한 환경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단독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돼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API 게이트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같이 요구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같이 접목시켜서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해양 R&D 클러스터 육성 관련돼서 결국에는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해양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해양 관련된 플랫폼 혹은 인프라 서비스들을 구축해서 경쟁력 있게 나아가자라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측 하단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역 혁신 성장 관점에서는 이런 항만 또 항구를 보유한 그런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스마트 해양 사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스마트 해양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ICT 관련돼서 이제 해양 산업 쪽에서는 각 그 해운사들 혹은 해양 조선 쪽 관련된 그런 사업자들이 각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뭐 수집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측면으로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저희는 이 시스템을 해양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해양 클라우드 인프라를 하나로 만들고 여기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제공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가 서비스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운데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계층부터 그 위에 있는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 이제 전부 이제 클라우드와 그 위에 동작하는 이제 서비스 이제 모두를 지원해서 저희가 이것을 기반으로 서비스 가상 자원을 제공받고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서비스를 개발한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이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뭐 행정기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이런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해양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이제 스마트 해양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것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일단 소규모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대의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서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아스와 파스와 사스 이제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아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오픈스택을 이용하고 그 위에 파스타를 연계시켜서 플랫폼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나 뭐 DB, 머신러닝, 서버리스 IoT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그 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뭐 기자재에 대한 불량 진단이라든지 선박 예측 정비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사스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양 클라우드 쪽 인프라 관련 포탈은 저희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오픈스택, 지금은 스테인 버전을 활용해서 이제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서비스 관리 대시보드는 저희 자사 솔루션인 오픈스택 이슬 설치해서 이제 활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에 일단 참여한 그런 사용자라든지 서비스 이용자가 인프라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스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파스타를 이제 이 시스템에 같이 연결을 해서 올려놨고요. 파스타는 이제 5.0 버전을 올려놔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와 이제 오픈스택을 연계를 해서 파스타의 생성한 자원이 오픈스택과 이제 연동돼서 생성되고 이제 관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플랫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생성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다양한 개발 환경 등을 이제 즉시로 생성하고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을 이 사업에서는 파스타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파스타 저희가 이제 스마트해양 플랫폼 기반 개발 환경 지원을 위해서 이제 파스타와 이클립스 채라는 서비스를 이제 연결을 해서 웹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 ID를 설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개발하거나 이제 테스트 환경에 대한 이제 용이성이라든지 혹은 개발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이제 같이 개발할 때 활용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필요한 그런 환경들을 같이 설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파스타를 통해서 이제 배포되고 이제 운영하는 것들을 이 스마트 해양 융복합 사업에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또 해양 그런 사업에서 결국엔 파스타 서비스를 이제 구축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 시스템 교육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나 외부 메일 진원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기관들이 이제 서비스 개발을 이제 파스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서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축된 이제 파스타 기반 이제 스마트 해양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했는지
관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스마트 해양 쪽 관련된 산업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세부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 세부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개발 진행을 했었고요. ES 쪽을 이용하시는 기업들은 가상화된 자원을 받아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설치하고 사용을 하기도 하였고, 파스를 이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스를 통해 제공받은 다양한 플랫폼, 빅데이터라든지 DB라든지 머신러닝 환경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개발 환경들,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런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다양한 사스 서비스들을 개발했습니다. 세부별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블록체인 서비스라든지 배가 운행하는데 항행 예측이라든지 정비하는 서비스들을 개발한 데도 있었고, 그런 해양 관련돼서 선박에 대한 그 기자재, 장비에 대한 불량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도 있고, 이 자원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혹은 선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들을 AR이라든지 VR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만든 그런 세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대표적으로는 5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운항 경로 탐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운행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경로들을 이제 계산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혹은 날씨라든지 정보를 기반으로 운행 경로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개발했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관련된 용품 거래할 때 그런 정보들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거래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제나 쇼핑 서비스들을 이제 연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이제 만들었었고요. 항행 선박 핵심 설비 예측 정비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현재 상태가 고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개발했습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제작 불량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자재에 관련돼서 불량 진단을 위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기자재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불량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했었고, 이 사업이 이제 주로 부산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항에서 실제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운항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동 경로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스마트 해양 플랫폼 연구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집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선박 운항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수집 장비가 실제 배에 부착이 돼가지고 항해나 이제 운행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 혹은 10초 단위로 이제 수집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지상의 클라우드에 대해 저장을 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었고, 또 다른 한편은 해양 관련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된 빅데이터는 미국의 대기 해양청 혹은 유럽의 중기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선박 관련된 데이터 혹은 해운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집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 데이터는 이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선박 운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적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된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데이터의 형태는 이제 반정의 형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선박의 안전 운항이라든지 선박 관리 관련돼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고요. 전지구 글로벌 기후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로 이제 빅데이터 정보를 이제 수집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행 혹은 운항 관련돼서 기후 정보를 같이 접목시켜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후에 따른 안전 운행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항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로 전 세계의 항만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 혹은 뭐 반정형 정형 데이터 혹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이제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들을 결국엔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파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스마트 해양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이제 파스 쪽은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파스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운항 경로 탐색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수집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날씨나 혹은 선박 연료 소모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AI 플랫폼도 파스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받아서 이 실제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시각화해주는 서비스까지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기간 고장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실제로 선박에 특정 장비라든지 센서들이 이제 부착이 돼가지고 실제로 엔진 연료에 대한 소모율이라든지 부하율 이런 정보들도 수집을 하고 그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구매 데이터들을 같이 수집을 해서 이런 데이터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측 및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해서 서비스 개발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결국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웹 기반의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이것들을 서비스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스마트 해양 플랫폼에서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받아서 서비스 개발을 하여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이런 선박 기간 요청 보장 예측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해양 플랫폼 서비스 환경을 통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이제 이 사업에서 스마트 해양 데이터 스토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리셨던 선박에 대해서 센서 수집 정보라든지 항행 관련 정보라든지 입출항 관련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해양 관련자 혹은 관계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켓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제 운행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운영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상 데이터라든지 항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선용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같이 수집하고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시켜서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제 데이터 스토어도 이제 개발했고요. 데이터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과금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구성해서 구성하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저희 대시보드라든지 혹은 API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 혹은 개발 환경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 지금까지가 이제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저희가 서비스 파스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혹은 이거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이번 장에서는 이제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융복합 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해양 플랫폼이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해양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1단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내용들은 주로 1단계에서 어떻게 저희 해양 관련된 스마트 해양 플랫폼이 개발됐었고, 그 안에 파스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이 기존의 1단계 사업이었었고요.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이 기존에 구축했던 이제 해양 데이터, 스마트 해양 관련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좀 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제 고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또 서비스들을 추가 개발해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서는 이제 2단계 사업에서 향후에 어떤 기술 개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양 플랫폼에 대해서 향후에 연구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단에 보시는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구성하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이제 오픈스택으로서 이제 파스타와 조합해서 이제 활용했었다면은 다양한 컨테이너 기반 환경들을 같이 접목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을 하고 있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스마트 해양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혹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해양 관련된 다양한 오픈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접목시킬 예정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외부의 서비스 분석 서비스나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서비스 브로커, 분석 서비스 브로커랑을 통해서 외부 시스템과의 그런 API 단위로 연결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이 2단계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 시스템들을 통해서 맨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지능정보 기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실시간 화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더 많은 AR, VR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1단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2단계에서는 규모를 더 키워서 실증까지 진행하고 외부의 대학교나 개인 개발자들 혹은 해양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양 플랫폼 관점에서 저희 앞서 소개해드렸던 1단계와 현재 이제 개선되는 사항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 개방 관점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했는데, 결국에는 이 서비스들을 개발한 것이 저희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내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다른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외부 스마트 해양 관련된 서비스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가운데의 서비스 확장 관점에서도 기존에는 클라우드 기반 자원 제공 관점에서
인프라 이아스 자원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파스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공한다든지를 위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오픈 데이터 및 서비스 브로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계하거나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확장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고도화 관점에서는 저희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테스트베드는 이제 소규모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였다면은 향후에는 저희가 이것들을 좀 더 이중화 시킨다든지 자원을 더 확장해서 서비스에 대한 안정화들 그리고 결국에는 외부 사용자들을 받기 위해서 자원을 좀 더 늘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에 대한 확장을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소개드린 서비스들에서 결국에는 그런 각 기관별 혹은 세부별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화에서 이제 저장하고 서로 간의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외부 사용자라든지 혹은 내부에서도 다른 시스템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허브를 이제 구축을 해서 선박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상 정보라든지 뭐 글로벌한 날씨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API로 땡겨갈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 데이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이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라든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외부의 공공 데이터라든지 해양 쪽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연계를 해서 이런 정보들도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도 같이 연계를 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AI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내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API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쪽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게이트웨이는 오픈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이트웨이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자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저희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인증을 하거나 이제 인증된 정보를 API로 땡겨가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 관련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도 이제 저희 스마트 해양 관련돼서 서비스 개발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도 연계를 위해서 이제 브로커 형식으로 시스템과 접목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도 이제 구축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구축한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실제로 이제 구축하고 운영 중인 데이터 분석 관련 플랫폼에 대해서 API들을 연동을 시켜서 저희 스마트 해양 분석 플랫폼에 연계를 시켜서 해양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들을 저희 안정화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하는 것도 2단계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제 고도화 및 실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소규모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시스템 자원들을 좀 더 늘려서 외부 서비스 개발자들을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이제 저희가 구성하고 제공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구축했던 개방형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것들을 같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오픈스택과 이제 파스타를 접목시켜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와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이제 향후에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혹은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량한 컨테이너 환경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스타랑 연동시켜가지고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국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이제 구축한 테스트베드 환경이다 보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오픈스택 인스턴스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냥 컨테이너를 접목시키는 것을 본 사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상황 인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접목시켜서 이 스마트 해양 인프라 시스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뭐 실증이라든지 실제 운항 선박에 대해서 실제 운영 적용해 보면서 이제 검증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목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선박에 대해서도 다른 세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실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증까지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의 추가적인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해양 서비스를 위한 파스타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